우리 이 사람에게는 현재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부합을 하면 긍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상황에 실존하는 상황에 맞느냐 틀리느냐 하고 상관없이 내가 아는 것하고 맞으면 긍정을 하고 내가 아는 것하고 틀리면 부정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처음 대하면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소리는 일단 거부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관심이 있는 분야는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일종의 확증 편향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또 신념, 내가 믿는 신념, 또 판단 따위하고 부합을 하는 정보에만 주목을 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는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가치관이나 신념에 맞는 것은 주목을 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사이파워 이야기는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 속에는 이 앞으로 계속하는 이야기 속에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도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이 사이파워와 비슷한 단어로 기도라는 말을 주로 해왔습니다. 예전부터 기도해서 기도라는 말을 써왔어요. 그러나 기도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사이파워는 반드시 원하는 생각을 이루어지게 하는, 쉽게 말해서 기도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사이파워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이파워의 주인공은 우리 마음입니다. 때문에 내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새로운 각도에서 마음을 알기 쉽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워왔던 그 심리학적인 것, 이런 것하고 좀 다르게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과 같지 않더라도, 내가 말하려는 것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하고 같지 않더라도 그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버리고 내 이야기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 설명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 모두를 이룰 수 있는 사이파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심리학적인 이야기, 이런 것은 내 말하고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버리시고 내 이야기를 받아들이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이파워가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하는 마음, 즉 이 사이파워는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하는 마음, 여러분이 지금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그런 마음, 그 이전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맞든 틀리든 그것하고 상관없고 그 이전의 마음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틀리게 들리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식하고 조금 틀리게 들리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내 말을 우선해서 들으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내 설명은 분석을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논하지 말고 무조건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사이파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게 아닌데 하면은 그 다음에 사이파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학술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 이야기를 무조건 받아들이시는 쪽으로 선택하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파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 깊숙한 곳에 에너지가 쓰여져야 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면 겉에 드러난 마음이 그 내용을 밀어내버려 사이파워를 터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에 따지면은 내가 하고 틀리는데 이러면 안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 에너지가 쓰여지는 사이파워를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맞든 틀리든 버리시고 내 말을 들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는 것 그 이전에 깊숙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사이파워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이파워는 수박 아시죠? 수박 속살 맛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렇다 아니다고 논하는 것은 일종의 수박 껍질 맛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지식을 통해서 들은 것은 전에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이제 속살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쪽으로 선택하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이파워와 기도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는 수박 껍데기에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사이파워는 속살이기 때문에 전부 다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쉽게 말해서 수박을 예를 들면 기도는 수박 껍질이, 그러나 사이파워는 속살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음을 하얗게 비우고, 여기서 하얗게 비운다는 말은 껍질을 하얗게 비우고 오로지 내 말만 귀 기울여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이 사이파워를 터득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이파워를 얻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버리시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음은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버리시고 내가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사이파워를 파악하도록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은 모두 같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개인도 서로 다르지만, 나랑 똑같고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고 말도 같이 쓰고 그러면 비슷한 것 같지만 개개인도 서로 틀립니다. 개개인도 서로 다르지만 특히 동양과 서양은 그 패턴부터가 서로 다릅니다. 서양 사람하고 우리 동양 사람은 패턴이 틀려요.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이러니까 다른 사람도 모두 나와 같겠지 하는 기분은 결코 맞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도 이걸 좋아하겠지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숙한 곳의 에너지는 모두 똑같습니다. 겉에 나타난 내 마음과 네 마음은 틀리지만 그 마음이 쓰여지는 에너지 세계, 깊숙한 곳의 에너지 세계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마음 깊숙한 곳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그걸 사용하는 게 사이파워예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그 깊은 세계를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그림은,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은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저 그림이 상징하는 뜻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모습입니다. 저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1940년대에 많은 사람들은 일본 국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 일본 국기는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구인들의 생각이 좀 좁아가지고 태양 국기가 제일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일본 국기를 사려고 했어요. 일본이 콧대가 높아가지고 안 팔았어요. 사실은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좋은 게 태극기입니다. 태극기는 우주예요. 예. 그리고 이 우주를 말하는 건 이 세상에 단 두 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입니다. 예. 저 그림이 상징하는 뜻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모습입니다. 저기. 여기서 말하는 우주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유니버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가 유니버스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우주까지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우주 외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코스모스하고 유니버스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우주는 다 유니버스예요. 그러나 내가 주로 하는 말은 전부 다 코스모스입니다. 예. 혹시 여러분 중에 그게 아닌데 라고 하는 분은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고 내 설명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내를 통해 여러분은 우주를 움직이는 사이퍼 능력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자, 서양에서는 저 그림. 자, 저 그림은 아까도 보셨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가운데 모양입니다. 예. 저 그림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 저 이름을 부르기도 하겠지만, 나는 이스라엘 국지에 그려져 있는 저 가운데 그림을 헥사곤이라고 부릅니다. 헥사곤은 곧 육각형이라는 뜻입니다. 저 별 모양 가운데가 육각형이잖아요. 저 빨간 것 가운데하고 파란 것 가운데 육각형이죠. 예. 우리 동양에서는 저 그림과 같은 뜻을 태극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저 육각형 안에 그 헥사곤하고 같은 뜻이 태극이에요. 모양은 틀리지만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기가 바로 태극이 들어있는 태극기입니다. 헥사곤이 이스라엘 국가 위에 파란 거 두 개 있듯이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예요. 양 옆에 저렇게 검은 걸로다가 또 검정색으로다가 그려져 있죠. 저게 태극기입니다. 이 헥사곤과 태극은 그 뜻이 서로 같지만 패턴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의 패턴이 아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뜻은 같은데 태극하고 헥사곤은 뜻은 같은데 패턴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헥사곤은 동적, 즉 움직임시 동적이고 우리 태극은 정적인 것입니다. 저건 정적이에요. 근데 헥사곤은 동적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패턴이 틀려요. 서양은 동적인 세계를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은 정적인 세계를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때문에 서양은 움직이는 우주를 먼저 보고 먼저 봐요. 움직이는 걸. 그리고 동양은 멎어 있는 우주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헥사곤과 태극은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양과 서양의 서로 다른 패턴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적인 세계의 우주와 정적인 세계의 우주는 어떻게 서로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헥사곤은 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를 향한 삼각형과 그리고 아래를 향한 역삼각형이 결합된 상태입니다. 저렇게 두 개를 합치면 헥사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위를 향한 삼각형은 뻗어나가는 기운을 상징하며, 위를 이렇게 향한 건 이게 뻗어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래를 향한 역삼각형은 끌어당기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끌어내린다 이거예요. 위에 건 뻗어나가고. 또 마찬가지로 이 태극은, 저 태극은 원이지만 이렇게 파등이 쳐 있잖아요. 이렇게 쳐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인 거는 이걸 끌어들인다는 뜻이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건 뻗어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하고 똑같은 뜻인데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한 겁니다. 이 동양의 태극은 가운데 물결 모양의 그림을 통해 뻗어나가고 끌어들이는 기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동적인 세계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파동을 뜻합니다. 그리고 동양의 정적인 세계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입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동양은 동그란 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태극이.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입자는 일단 동그랗다고 보거든요. 점에서부터
퍼져나가면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동그랗게 표시한 거고 서양은 저렇게 헥사곤으로 표현한 겁니다. 동양의 정적인 세계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입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은 동그란 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빨강과 파랑이라는 색은 그렇게 뻗어나가고 끌어들이는 입자, 즉 이것을 동양에서는 음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은 곧 끌어들여 뭉쳐진 세계를 뜻하며 음이라는 것은 끌어당겨서 뭉쳐진 세상, 입자가 뭉쳐진 세상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뜻하고 양은 뻗어나가 퍼진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파동과 끌어들이는 입자는 결국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그 근본 세계는 같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 뻗어나가고 끌어들이는 것은 이 태극이 같듯이 또 헥사곤이 같듯이 결국 두 개는 같은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뻗어나가고 끌어들이는 이 상반된 두 가지 성질이 결국은 같은 하나라는 뜻에서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프락삭스는 곧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성질이 결국 같은 하나라는 우주의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틀리죠.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아프락삭스입니다. 헥사곤 역시 뻗어나가는 삼각형과 끌어들이는 역삼각형이 같은 하나에서 시작했듯이 말입니다. 같이 있잖아요. 그게 헥사곤이에요. 헥사곤 안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성질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태극 안에도 서로 다른 두 가지 성질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면 두 개가 되지만 저 안에 있을 때는 같은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를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끌어당기는 입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또 보이지 않는 공간의 세계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세계는 퍼져나가는 파동에 의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입자와 파동은 결국 아프락삭스의 한 몸인 것입니다. 보이면 입자, 안 보이면 파동일 뿐입니다. 아셨죠? 동양에서는 이렇게 뻗어나가고 끌어들이는, 즉 파동 에너지와 입자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서, 어차피 아프락삭스의 한 몸이니까 하나로 묶어서 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기라고 했어요. 서양에서는 이 기를 에테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테르. 왜냐하면 서양은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 동양은 몇 천년 전부터 기를 알고 기라는 우주의 에너지를 알았는데 서양은 안지 불과 한 200년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보다 많이 무식했어요. 쉽게 말하면.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에테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서양 사람들은 지구하고 달 사이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몰았냐면은 우리 지금 지구 안에 바다에 가면 여러분들 파도가 치잖아요. 왜 파도가 치는지 그 이유를 서양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알았어요. 그걸.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지구와 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에테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달이 지구에서 멀어지면 에테르를 통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파도가 멀리 나가는 거고 달이 가까이 오면 오히려 해변가 쪽으로 밀쳐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달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지면 바닷물이 달한테 딸려가는 것입니다. 에테르가 있기 때문에 딸려가는 거예요. 에테르가 없으면 끊어져서 안 딸려가죠. 세상은 이렇게 기에 의해 나타나고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와 같은 우주 최초의 에너지를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이 제로 포인트 세계, 그리고 난 이 세계를 원래 태극의 저 세계, 아직 두 개가 작용하지 않은 세계, 저 세계를 나는 제로지대라고 합니다. 빅뱅 이전의 에너지 상태입니다. 빅뱅이라는 건 자꾸 이제 퍼져나가면 이제 빅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단어 가운데 기, 제로 포인트 에너지, 또 뭐 에테르,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생명 에너지,
우주 에너지 다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용어인데 서로 몰랐어요, 옛날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따로 해서 자기가 따로 이름을 붙였고, 또 누구는 또 이렇게 해서 옛날부터 기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렇게 서로 다른 것 뿐이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아셨죠? 네.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뭐라고 또 붙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굳이 그렇게 많이 붙일 필요는 없어요. 이 용어만 가지고도 머리 아프니까. 우리 마음 또한 뻗어나가기도 하고 끌어들이기도 하는 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도 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 원본은 제로 포인트 에너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뻗어나가고 끌어들이는 우주의 근본 에너지를 생명 에너지 혹은 우주 에너지라고 합니다.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도 하고 기라고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또 이걸 생명 에너지, 또 우주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이 작용할 때는 생명 에너지, 즉 우리가 마음을 쓰는 이 마음은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몸 밖에 우주가 작용할 때는 우주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것을 기라고 합니다. 아셨죠? 예, 약간씩은 뉘앙스는 틀립니다. 틀리지만 결국은 같은 에너지입니다. 우리 마음은 일종의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음식물을 통해 생기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명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양분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양분에 의해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생체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에너지가 아니에요. 생체 에너지. 생체 에너지와 생명 에너지는 이렇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건 생체 에너지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 에너지는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측정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측정 불가능하다는 건 기계로 측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우리 지구 문명이 이 정도까지입니다. 생체 에너지가 부족하면 우리는 잘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생명 에너지는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생명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건 또 어디서 생기는 거냐? 그럼 먹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명 에너지는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생명 에너지와 생체 에너지는 같은 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같은 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서로 보완작용은 하지만 그렇다고 둘이 서로 같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생체 에너지가 부족하면, 생체 에너지, 즉 영양분을 먹고 섭취한 생체 에너지가 부족하면 생명 에너지가 대신 쓰이기도 하고, 또 생명 에너지가 부족하면 생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커버하기는 하지만, 커버한다 이거예요. 막아준다 이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서로 다른 에너지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보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충을 하느냐? 생체 에너지는 골고루 잘 먹으면 되고, 먹으면 생체 에너지는 생겨요. 영양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 에너지는 잠을 푹 잘 자면 됩니다. 예, 잠을 푹 잘 자면 돼요. 왜냐하면 생명 에너지는 잠을 잘 때 우주로부터 충전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과학은 아직 몰라요. 예. 그리고 잠잘 때 여러분들은 델타파라는 상태가 있어요. 아주 깊숙이 들어간 상태, 0점 이하 상태, 즉 죽었다와 같은 상태. 그때 여러분들은 우주 에너지를 충전받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으면 잠을 안 자도 며칠 버틸 수 있지만, 잘 먹는 사람은 잘 먹으면서 뭐 공부하거나 일을 하면 며칠 동안 안 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며칠까지는 못 가요. 많이 가봐야 3, 4일이지. 또 배가 고프면 허기를 채우기 위해 잠을 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배고프면 졸려올 거예요. 그건 왜냐면 먹지 못하니까, 생체 에너지가 없으니까 생명 에너지라도 받아오자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체 에너지는 먹어서 섭취하고, 그리고 생명 에너지는 잠을 자야 보충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잠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잠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옛날에 또 모르는 사람들은 자지 말고 공부하라 그랬어요. 안 자고 공부해야 된다고, 성공한다고. 안 자면 죽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잠자는
먹는 개는 건드리지도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먹는 개는 건드려도 돼요. 100일 동안 단식해도 됩니다. 그러나 잠자는 개는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짜증나요. 왜 짜증나냐? 델타파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짜증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잠자는 걸 갖다 주장하지 마시고, 또 이런 얘기를 잘못 강의하면 안 됩니다. 특히 수험생들은 그래도 좀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수험생은 내 말을 또 너무 요 말만 잘 들어가지고 어떤 학생은 낮 2시까지 잠자는 학생도 있어요. 고3인데. 어쨌든 잠자는 생명 에너지가 훨씬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우주는 이 뻗어나가고 끌어들이는 세계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곳에 있어요. 동양에서는 이것을 삼태극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없습니다. 삼태극이에요. 여러분들 부채나 아니면 어디 문에 저런 모양이 많이 그려져 있죠. 특히 우리 한국엔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저 그림이 없어요. 저걸 삼태극이라고 그래요. 그 삼태극이 그럼 뭐냐? 첫째는 우리 마음. 우리 마음도 하나의 에너지체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하나의 이 삼태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둘째는 공간이에요.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 그리고 셋째는 온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온도, 공간, 에너지, 세 개가 삼태극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우주는 팽창하는 시기입니다. 공간도 늘어나요. 왜 늘어나냐? 그것도 에너지 체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뻗어나가면 늘어나고 쭈그러들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도 늘어나고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은 또 이 공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납니다. 아셨죠? 예. 공간도 늘어나고 줄어들고 우리 마음도 퍼져나가고 끌어들이고 그리고 온도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공간 속의 에너지와 우리 마음은 서로 같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공간 속의 에너지와 우리 마음은 서로 같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 안에 벌어지는 세계와 우리 마음의 세계는 같은 작용을 하니까 우리 마음을 통해서 공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질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온도에 의해 세상도 우리 마음도 그 자체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온도가 내려가면은 갑자기 물렁물렁하던 것이 딱딱하게도 되고 또 딱딱했던 것도 온도가 올라가면 물처럼 변하기도 하고 온도가 더 올라가면 기체처럼 날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온도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공간 속의 에너지가 서로 같아서 우리는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거나 세상이 움직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사이퍼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는 기능을 사이퍼라고 합니다. 예.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사이퍼예요. 아셨죠? 세상과 우리 마음은 그 근본 세계가 똑같은 제로 포인트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에너지가 우리 마음일 때는 생명 에너지, 몸 밖의 우주일 때는 우주 에너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 우주를 움직인다는 것은 생명 에너지를 통해 우주 에너지를 컨트롤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가 이 빅뱅에 의해 퍼지고 뭉쳤다면, 그래서 이런 세상이 됐다면 우리 마음도 빅뱅과 같은 작용이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 마음 중에서 끌어당기는 기운이 세상 모든 것을 끌어오면, 그건 여러분들이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끌어당기는 기운이 세상 모든 것을 끌어오면 우리는 몸에 5가지 기관을 통해 그것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끌어온 걸 접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5가지 기관이 느끼는 것을 우리는 오감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사물을 보고, 이게 여러분들은 본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끌어온 거예요. 또 귀로 소리를 들으며,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며, 피부로 사물을 느끼는 것이 곧 오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용은 뻗어나가는 기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기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끌어온 거예요. 끌어온 걸 여러분이 눈 뜨면 보이는 거고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또 소리도 끌어와요. 귀에. 그래서 우리는 보기 싫어도 눈을 뜨면 봐야 하고 또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며 바깥에서 쿵쿵거리고 시끄러운 소리 시끄럽지만 들어야 돼요. 왜냐? 끌어왔기 때문에. 또 맡기 싫어도 나쁜 냄새를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끌어온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쫓아버리면 되는데 끌어왔기 때문에 쫓아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끌어온 걸 통해서 듣고 보고 맡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작용은 그 이면에 반드시 그와 반대되는 작용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셨죠?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이 끌어당기는 이면에는 그 반대되는 뻗어나가는 작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에너지 안에는 그것보다 약하지만 뻗어나가는 기운이 있고 또 이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는 그것보다 약하지만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사물도 특히 이 마이크도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시죠? 사실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파동은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지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탁자도 정지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지금 많은 입자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것 뿐인 거죠. 이렇게 모든 움직이지 않는 모든 사물이 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움직이고 있는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상반되는 작용이 함께 있는 것을 효라고 하며 그걸 우리 동양에서는 효라고 그래요. 효라고 하며 태극기 주변에 네 효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저 태극기 주변에 있는 저 까만 걸로다가 표시된 저것을 효라고 그래요. 효. 저 효가 바로 상반되는 성질이 함께 있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자로 그려져 있는 모양, 찍하고 거 있는 것, 저걸 양이라고 하며 또 떨어져 있는 것, 찍찍하고 거 있는 것, 끊어진 것, 끊어진 일자, 저것을 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셋으로 묶어서 한 효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물은 전부 다 아프락삭스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효는, 저 효는 뭘 뜻하느냐? 아버지, 어머니, 또 하늘과 땅, 아니면 남자와 여자 모두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효는. 원래 저렇게 양효가 3개 있고 음효가 3개 있는 것은 사실 이 우주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건 우리가 인간이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어요. 예를 들면 양효만 셋이 모여 있는 것, 저것은 아버지를 뜻하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고 아버지예요. 부성애. 그리고 음효가 3개 모여 있는 것, 저것은 어머니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아셨죠? 뭔지? 남자와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것 뿐인 거지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저건 철학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두 가지의 효는 실존하는 것입니다. 자, 양이 2개, 양이 2개, 음이 하나인 효. 음은 하나고 양이 2개다. 그럼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아요? 꼭 기분엔 남자인 것 같죠? 양이 2개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여자입니다. 왜냐? 여자는 원래 마음 안에 양이 2개가 있어요. 양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밀치는 게 2개고 막는 게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2개가 막으니까 하나가 강하게 막아야 돼요. 강하게 막다 보니까 겉으로 나타날 때는 여자처럼 끌어당긴다 이런 얘기예요. 또 남자는 마찬가지예요. 끌어당기는 게 2개예요. 음이 2개, 양이 하나예요. 그래서 음양으로만 따지면 그게 여자 같은데 남자예요. 2개가 당기니까 그걸 안 당기려고 뻗쳐나가다 보니까 이 뻗쳐나가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뻗쳐나가는 힘이 2배 더 세다라는 뜻이 바로 저 효입니다.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음이 2개,
양이 한 개인 효는 남자고, 양이 두 개, 음이 하나인 효는 여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의 속성은 여자가 둘이 있고, 남자는 여자가 둘이 있는 거예요. 또 여자의 속성은 남자가 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남자 여자 같아요. 그런데 나이 먹어보세요. 나이 먹으면 여자가 남자 같고 남자가 여자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다 요즘은 젊었을 때는 여자들이 애기 기저귀 가방, 요즘은 뭐 젊은 애들도 안 그런다 그러지만 젊은 여자가 애기 기저귀 가방도 가지고 애기도 가지고 다 데리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 먹으면 다 남자가 데려다니고 여자는 빈손으로 이제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역전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우주가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남자가 더 강해 보이지만 늙으면 여자가 더 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튀어나오는 기가 두 개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에 끌어당기는 기운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끌어오면 그 끌어오는 작용 속에 뻗어나가는 기운이 그것들을 통해 작용을 일으킵니다. 즉 아까도 얘기했죠. 끌어당기는 기운이 만물의 모든 것을 다 끌어와. 소리도 들리는 걸 끌어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렇게 들은 것 안에서 그 안에서 또 작용이 일어납니다. 양작용이 아프라스기 때문에 그 양의 기운이 그 아는 것들을 통해서 작용을 일으키면 그게 바로 뭐냐? 그 양 기운이 작용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의식이라고 해요. 그거를 의식이라고 하며, 이렇게 우리는 의식이라는 건 뭐냐? 생각하는 게 의식이에요 라고 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끌어들여 왔던 것을 가지고선 생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의식이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의식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는 것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서로 또 아는 게 틀리면 서로 다른 소리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우주 에너지라고 누가 말했어.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옆에다 그 우주 에너지 아니다. 제로 포인트 에너지다. 그것도 옆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 생명 에너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 예,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 기다. 이렇게 말해. 다 똑같은 얘기죠. 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서로 자기가 하는 걸 주장하면 서로 다 틀리는 얘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자의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든 의식 활동은 이렇게 끌어온 내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처음 보거나 들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던 걸 얘기하면 재미가 있는데 생판 모르는 걸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면 이제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의식과 같으면 옳고 또 자기 자의식과 다르면 틀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의식 안에 들어있는 것을 옳다고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의식 활동은 이렇게 자의식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끌어당기는 기운 때문이라면 이제 반대로 뻗어나가는 기운이 마음에서 작용을 하면 그 안에는 그것보다 약하지만 끌어오는 기운도 함께 있습니다. 끌어오는 것 안에 약하지만 뻗어나가는 의식이 있듯이 뻗어나가는 것 안에는 반대로 끌어오는 기운도 있습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기운의 마음을 영혼이라고 하며, 영혼입니다. 그게 영혼이라고 하며, 영혼이 끌어오는 마음의 작용을 사이퍼라고 합니다. 사이퍼는 곧 영혼이 끌어오는 작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지까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랐느냐? 그건 왜냐하면 영혼이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의식이 끌어오는 작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사이퍼는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때문에 영혼은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느낌을 표현할 생각이 없어서, 영혼은 생각이 없어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하는 것은 영혼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느끼는 느낌을 우리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으니까 본능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고 싶대, 뭐 어떻게 먹고 싶대, 뭐 이런 거 전부 다 본능이다 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은 7가지의 기능을 통해 본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오감은 5가지 감각을 가지고선
있는데 영혼은 7가지 기능을 갖고 7가지의 본능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7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우리 몸이 살 수 있도록 심장을 뛰게 한다든지, 심장 뛰는 건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의식이잖아요. 또 호흡을 하게끔 하는 생명 보존의 기능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주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충전받는다든지 아니면 피가 돌게 하는 기능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하나 있어요. 또 두 번째 기능은 있는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직감이나 육감. 눈으로 보는 건 틀리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걸 통해서 보고. 그러나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직감이나 육감. 그리고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를 느끼거나 또 미리 감지하는 영감과 예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두 번째 기능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격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클래스입니다. 격이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과 또 레벨은 느낄 수 있는 작용으로 인생의 품격을 정하는 것이 바로 이 기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박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기품 있게 살고 이런 것은 세 번째 기능이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능은 사랑을 느끼는 기능입니다.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거나 하는 것은 네 번째 기능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능은 감정을 느끼거나 또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화를 내거나 또 기뻐하거나 하는 것은 다섯 번째 기능이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능은 생명 에너지가 원기를 증폭하고 관장하는 기능입니다.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 여섯 번째 기능만은 몸을 통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 여섯 번째 기능을 통해 호흡을 조절하는 것을 단전호흡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기능은 아이를 만들거나 또 아니면 성감, 섹시하니 하는 성감을 느끼는 기능은 일곱 번째 기능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오감을 통해 세상을 느끼며 또 영혼을 통해 그 실체를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눈으로 본 거, 이런 오감을 통해서 얘기하죠. 자의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체를 느끼는 것은 영혼의 7가지 기능이 실체를 느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느끼는 느낌을 기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느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면 이 세상과 우리 마음은 작용하는 원리가 같아서 우리는 마음을 통해 세상을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의식과 영혼이 그 기능이 서로 달라. 자의식의 기능과 영혼의 기능이 서로 달라. 자의식은 듣고 배워서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듣고 또 이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은 점점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지만 영혼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을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런 것들이 어려웠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영혼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원하는 대로 이 사이파워를 통해 세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기술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자의식과 영혼에 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